외국인 관광객이 무려 1,894만 명,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 딱 석 달 동안에만 476만 명이 들어왔어요. 이것도 1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반기 누적으로는 이미 1,071만 명을 넘어섰어요. 반년 만에 1,000만 명 돌파. 이거 뭐 그냥 관광이 아니라 대이동 수준이에요.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 사람들이 뭘 사가느냐 하는 겁니다. KBS 부산방송총국이 얼마 전에 아주 재미있는 취재를 했어요. 카드사 결제 데이터를 뜯어봤더니 부산에서 외국인들이 짐 보관 서비스에 쓴 돈이 몇 년 사이에 5배 가까이 폭증한 겁니다. 짐이 얼마나 많으면 맡길 곳부터 찾겠어요. 이 사람들 지금 뭔가를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오늘 그 가방을 하나하나 열어보시죠.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지나쳤던 그 물건들, 평범한 소모품으로 여겼던 그것들이 지금 외국인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진짜 몇 번을 무릎을 쳤는지 모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먹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냥 먹거리가 아니에요. 김이 10봉지, 약과 상자가 2~3개,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간말랭이가 몇 봉지씩 들어있습니다. 간말랭이요. 김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반찬이 김이잖아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그 짭조름한 밥도둑. 그런데 이 김이 지금 어떻게 됐냐?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김 수출액이 10억 1천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대략 1조 4천억 원, 김만 팔아서 그만큼 벌어들인 겁니다. 김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넘어선 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에요. 전년 대비 13%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김이 왜 이렇게 잘 팔릴까요? 이유가 좀 웃겨요. 몇 년 전 미국 SNS에서 이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애가 감자칩은 거들떠도 안 보고 코리안 시위드만 찾는다. 시위드가 뭐예요? 바다풀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예전에 김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블랙페이퍼, 검은 종이요. 왜 검은 종이를 먹느냐고 놀리던 게 불과 20여 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미국 대형마트 코스트코 매장에 가면 한국산 조미김이 아예 매대 하나를 통째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양 과자는 열량이 높잖아요. 그런데 김은 한 봉지를 다 먹어도 칼로리가 얼마 안 되고 바삭바삭해서 아이들 손이 자꾸 갑니다. 살 뺀다는 엄마도, 자식 건강 챙기는 엄마도 김 앞에서는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약과 이야기입니다. 약과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명절 상 위에 올라가던 그 노란 과자, 손가락 끝에 꿀이 묻어서 자꾸 핥아먹던 그 기억. 그런데 이 약과가 지금 어디에 진열되어 있는지 아세요? 인천공항 J터미널 면세점입니다. 골든피스라는 프리미엄 약과 브랜드가 있는데 이 회사가 아예 공항 면세구역에 단독 매장을 냈어요. 외국인들이 출국 직전에 들러서 2~3상자씩 쓸어 담아갑니다. 몇 년 전부터 SNS에서 할메니얼이라는 말이 유행했잖아요. 할머니 감성이 젊은 세대에게 힙한 트렌드가 된 겁니다. 20대들이 약과에 빠지기 시작했고 카페에서는 약과 라떼, 약과 크루아상까지 등장했어요. 그런데 이 유행이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 눈에 딱 걸린 겁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이 노란 과자가 뭐지? 한번 먹어보니까 이게 진짜 물건인 거예요. 꿀맛에 쫀득하고 결정적으로 상온 보관이 가능합니다. 냉장 안 해도 돼요. 캐리어에 넣기 딱 좋은 조건이죠. 그러니까 지금 면세점에서 관광객 손에 제일 많이 들려나가는 게 이 약과인 겁니다. 자, 세 번째, 감말랭이입니다. 곶감의 사촌격이잖아요. 감을 얇게 썰어서 반쯤 말린 것. 우리는 요즘 잘 안 찾는 그거예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서울의 어느 대형마트에서 얼마 전에 재미있는 조사를 했어요. 우리 매장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뭘 제일 많이 사가는지 한번 뽑아보자. 결과가 나왔는데 다들 눈을 의심했답니다. 김치? 아니에요. 돌김? 그것도 아니에요. 1위가 감말랭이였어요. 감말랭이가 김치와 돌김을 모두 제친 겁니다. 명동에는 아예 감말랭이만 전문으로 파는 노점까지 생겼어요. 남대문 시장에는 오랜 세월 건과일을 팔아온 노포가 있는데 이 집이 요즘 중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성지로 통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중국 관광객들이 감말랭이를 맛보고 웨이보에 이런 후기를 올린 거예요. 설탕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지?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진해진다.
이 후기들이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을이면 처마 밑에 매달아 놓고 겨울 내내 말리던 그 감. 우리는 잘 안 먹잖아요. 그 감이 지금 대륙을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김, 약과 감말랭이. 이 셋의 공통점이 뭘 것 같으세요? 셋 다 우리 밥상에 그냥 있던 겁니다.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만드시던 그것들. 그런데 이제는 그게 다 세계로 나가고 있어요. 짐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엔 먹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자잘한 물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손톱깎이, 하나는 초록색 떼수건. 이 두 이야기, 진짜 무릎 치실 겁니다. 먼저 손톱깎이. 손톱깎이 없는 집은 없잖아요. 지금 이 영상 잠깐 멈추고 서랍 한번 뒤져보세요. 아마 뒷면에 숫자 3개가 새겨져 있을 겁니다. 777. 이 로고가 붙은 손톱깎이가 지금 여러분 서랍에도 있고, 뉴욕 어느 아파트 화장실에도 있고, 독일 미넨의 어느 할머니 화장대에도 놓여 있습니다. 이 회사 이름이 37,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시작이 정말 드라마 같아요. 1975년, 대한민국이 아직 가난하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창업자가 미군 부대 근처에서 뭘 발견했냐면 미군들이 기름 담고 버린 커다란 쇠 드럼통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걸 유심히 봤답니다. 저 쇳덩어리, 참 단단하고 좋은데 저걸로 뭘 만들 수 있을까?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손톱깎이였어요. 당시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손톱깎이가 없었거든요. 다들 일본산을 쓰거나 무뎌진 가위로 어찌어찌 잘라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 폐 드럼통 강판을 잘라 두드리고 갈아서 손톱깎이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시작한 회사가 지금 어디까지 갔냐? 90개국 이상의 손톱깎이를 수출합니다. 매년 8천만 개에서 1억 개를 생산하고 그중 90%가 해외로 나가요. 한때는 세계 시장 점유율 43%를 기록하며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폐드럼통에서 시작해서 세계인의 서랍을 정복한 겁니다. 이 자잘한 물건 하나가 왜 지금 관광객 손에 들려나가느냐? 이유가 있어요. 몇 년 전 어느 외국인 유튜버가 한국 남대문 시장에서 손톱깎이 하나를 샀는데 그게 몇 년째 새 것처럼 잘 든다는 후기를 올렸습니다. 미국 마트에서 산 손톱깎이는 몇 번 쓰면 날이 나가버리는데 한국 시장에서 산 건 아무리 써도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 영상 조회수가 폭발했어요. 그때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이 남대문에 오면 그 유명한 한국 손톱깎이 어디서 파느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초록색 떼수건 이야기입니다. 이거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목욕탕 가시면 늘 있는 그 까칠까칠한 초록색 수건 아시죠? 어릴 때 어머니가 등 밀어주시던 그것, 이걸 뭐라고 부르세요? 이태리 타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태리 타월의 이태리가 어느 나라 이름이에요? 이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죠. 아, 이거 이탈리아에서 온 물건이구나. 아닙니다. 이거 100% 대한민국 발명품이에요. 1967년 부산 초읍동에 있던 한일직물이라는 회사의 김원조 대표가 발명하셨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냐? 원단을 좀 특이한 방식으로 짜다가 우연히 발견했다고 해요. 이 직물이 거칠거칠한데 물에 닿으니 이상하게 각질이 술술 밀리는 겁니다. 어라, 이거 되는데? 하고 상품화한 게 오늘의 이태리 타월입니다. 그럼 왜 이름이 이태리 타월이냐? 그게 웃겨요. 당시 원단을 짤 때 쓴 실이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원사였답니다. 그래서 그냥 이태리 원사로 만든 타월이라 부르다가 이태리 타월이 된 거예요. 이름만 이탈리아지. 정작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런 물건이 존재한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초록 수건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남대문 시장이든 광장시장이든 부산국제시장이든 관광객들이 이걸 봉지째 사갑니다. 한 사람이 10개, 20개씩. 이유는 하나예요. 세계 어디에도 이런 물건이 없거든요. 서양 사람들 목욕 문화가 우리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냥 비누칠하고 물로 씻는 게 끝이었어요. 그런데 K드라마에서 목욕탕 장면이 나오면서 배우가 초록 수건으로 등을 미는 걸 본 겁니다. 저게 뭐지? 저렇게 하면 피부가 반들거린다고? 궁금해서 한국에 온 김에 대중목욕탕에서 세신을 체험해본 외국인들, 그 다음에 뭘 하냐? 시장으로 달려가서 초록 수건을 20개씩 사서 가방에 담아가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에겐 목욕탕 구석에 굴러다니던 흔한 초록 수건. 그게 지금 뉴욕 어느 아파트 욕실 벽에 걸려있고 파리의 어느 스파에서 프리미엄 상품으로 팔리고 있는 겁니다. 이름은 이태리 타월인데 만든 사람은 부산 초읍동의 김원조 씨였다는 사실. 세상 참 재미있죠? 이 두 물건, 손톱깎이와 떼수건의 공통점이 뭘까요? 우리가 매일 쓰면서도 이거 누가 만들었지?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물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다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고 세계인이 지금 이걸 캐리어에 담아가고 있어요. 이번엔 정말 놀라실 겁니다. 이불이 나옵니다. 그것도 한두 채가 아니에요. 10채가 나옵니다. 얼마 전 채널의 이뉴스에서 광장시장을 취재한 화면이 온라인에서 크게 화제가 됐어요. 광장시장이 언제부터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불 성지로 통하게 됐냐? 정확한 시점을 짚기는 어렵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확실합니다. 상인들 인터뷰를 보면 요즘 손님 열 중 8이 외국인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KBS 부산총국도 비슷한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제시장에 온 대만 관광객 가족을 따라붙어서 뭘 사는지 카메라에 담아봤어요. 이 가족이 국제시장 이불 가게로 쑥 들어가더니 한 채, 두 채, 세 채, 이불을 계속 골라 담더라는 겁니다. 결국 몇 채를 샀냐? 10채 넘게 샀어요. 가족들, 친척들한테 다 나눠줄 거라면서요. 이유가 뭘까요? 한국 이불이 얇은데도 이상하게 따뜻하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불이 옛날 목화솜 이불이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극세사, 라이트웨이트, 이런 신소재들이 많이 나왔죠. 얇은데 보온이 잘 되고 무늬도 다양하고 세련됐어요. 대만이 어떤 나라입니까? 아열대 기후라 습하고 더운 나라예요. 그런데 겨울에는 은근히 쌀쌀합니다. 그러니까 두꺼운 이불은 필요 없고 얇으면서 따뜻한 이불이 딱 필요한 거예요. 게다가 가격은 대만 백화점에서 파는 것의 몇 분의 1 수준입니다. 품질은 훨씬 좋고요. 그러니 한 채 사갈 게 아니라 10채 사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시죠? 이불이 얼마나 부피가 큰데 그걸 어떻게 캐리어에 넣어가지고 가? 그렇죠. 이불 한 채도 부피가 어마어마한데 10채면 트럭 한 대는 있어야 할 판이잖아요.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 상인들의 그 기가 막힌 센스가 발휘됩니다. 언젠가부터 이불 가게마다 뭐가 생겼냐? 진공 압축 포장 기계가 생겼어요. 이불을 큰 비닐봉지에 넣고 공기를 쫙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두툼했던 이불 한 채가 얇은 방석만 한 크기로 줄어들어요. 10채를 압축해도 캐리어 한 칸에 다 들어갑니다. 이거 누가 시켜서 만든 서비스가 아닙니다. 상인들이 외국 손님들이 무거워서 못 가져가겠다 하니까 아이고, 그럼 우리가 눌러서 드릴게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서비스예요. 어떤 가게는 이제 아예 가게 앞에 무료 진공 압축 서비스라고 써붙여 놓고 어떤 데는 배송비 10,000원에서 20,000원 더 받고 아예 현지까지 직접 배송해주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우픈이라 하나 붙여드릴게요. 어느 한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이불 3세트를 진공 압축 포장으로 사서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공항 세관에서 걸린 겁니다. 세관원이 이 안에 뭐가 들었냐고 묻더니 칼을 들고 봉지를 뜯으려 하더래요. 결국 이불이 부풀어 오르는 걸 세관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봤다는 거죠. 그만큼 이 압축 기술이 낯설고 신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불만 사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또 뭘 사가느냐? 양은 냄비를 사갑니다. 그 노란색 얇은 냄비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라면 끓여 먹던 그것. 저는 이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웃음이 났어요. 아니, 그 낡은 냄비를 왜? 이유가 뭐냐? 넷플릭스 때문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한국 드라마와 예능에서 배우들이 어떻게 라면을 먹어요? 꼭 이 양은 냄비에 끓여서 뚜껑을 뒤집어 앞접시 삼아 면을 덜어가면서 후루룩 후루룩 먹잖아요. 그 장면이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외국인들이 저 냄비가 뭐지? 저걸로 끓이면 진짜로 맛이 다른가? 하는 궁금증이 폭발한 겁니다. 세계 최대 쇼핑몰 아마존에 들어가서 코리안 라면 팟이라고 검색해보세요. 우리 양은 냄비가 쫙 뜹니다. 리뷰가 걸작이에요. 이 냄비로 끓이니까 라면이 완벽해졌다. 정말 드라마 속에 들어간 것 같다. 냄비 하나로 드라마 속에 들어갈 수 있다니. 이런 낭만이 어디 있습니까? 이불 10채와 양은 냄비. 우리 눈엔 그냥 살림살이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 눈에는 이게 뭐냐? 한국의 안방 살림살이, 그 정성이에요. 그게 지금 대만으로, 중국으로, 미국으로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이스박스를 캐리어에 넣어오는 외국인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뚱뚱한 항아리 모양 바나나 맛, 우유가 20개, 그리고 요거트 위에 초코링이 얹힌 그 제품이 얼음 사이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 옆에 뭐가 있냐? 안경 케이스가 2개, 3개. 먼저 바나나 맛 우유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마셔온 그 항아리 모양 바나나 맛 우유. 별명이 뭐죠? 뚱바. 뚱뚱한 바나나 우유. 그런데 여러분, 이 뚱바가 세계 어디에서도 살 수 없다는 사실 아세요? 오직 대한민국 편의점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아니, 해외에서도 파는 거 본 적 있는데 하실 거예요. 맞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네모난 종이팩 형태입니다. 그 뚱뚱한 항아리 용기 그대로 유통되는 건 국내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항아리 용기에 담긴 바나나 맛 우유는 유통기한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배로 실어서 해외로 수출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에서 열흘이 걸립니다. 도착하기도 전에 다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이 유통기한을 대폭 늘린 멸균팩에 담아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외국인들이 그 네모난 팩을 마셔보고는 이거 맛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같은 우유인데도 이상하게 항아리에 담긴 게 훨씬 맛있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중국에서는 이 항아리 모양을 그대로 베낀 짝퉁 바나나 맛 우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조사인 빙그레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결국 어떻게 대응했냐? 아예 중국 현지에 생산 거점을 세워서 유통기한 문제를 정면 돌파했습니다. 원조가 이긴 셈입니다. 지금 한국에 오는 일본, 중국, 대만 관광객들이 편의점에 들어가면 냉장고 앞에서 뭘 제일 먼저 집냐? 이 항아리 뚱바입니다. 요즘 젊은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이 항아리 우유에 빨대를 꽂아서 사진 찍는 게 SNS 인증샷 필수 코스예요. 그거 하나로 나 한국 왔다가 증명됩니다. 바나나 맛 우유 옆에 뭐가 하나 더 있죠? 요거트 위에 초코링을 얹은 그 제품, 이것도 특이한 사연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짧고 그 특유의 플라스틱 컵을 딱 하고 꺾는 재미가 이 제품의 정체성이잖아요. 이걸 그대로 수출하기가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사실상 한국에서만 즐길 수 있는 물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어떤 일본 관광객은 아예 아이스박스를 캐리어에 넣고 와서 이 요거트를 10개, 20개씩 사갑니다. 자기 나라 냉장고에 넣어놓고 며칠씩 아껴 먹는 거죠.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 중에 가장 놀라실 겁니다. 안경 이야기예요. 여러분, 안경 하나 맞추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다 안경점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시력 검사 받고 안경테 하나 고르고 렌즈 깎아서 딱 씌워주기까지 30분이면 끝납니다. 우리한테는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세계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시스템인지 아세요? 외국에서 안경 하나 맞추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먼저 안과 예약을 잡습니다. 예약이 몇 주 기다려야 잡히는 곳도 있어요. 예약일에 안과에 가서 시력 검사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 나옵니다. 그 처방전을 들고 안경점으로 가서 테를 고르고 주문을 넣어요. 안경점은 다시 렌즈 공장에 발주를 넣습니다. 이 과정이 아무리 빨라도 2주, 보통은 한 달이 걸려요.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안경사가 그 자리에서 시력 검사 척해주고 뒤에 있는 자동 조제기계에서 렌즈 깎아 그 자리에서 딱 맞춰줍니다. 30분이면 끝! 결제도 그 자리에서. 최근 MBC 뉴스에 나온 어느 유럽 관광객은 카메라 앞에서 안경 2개를 손에 들고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돈이면 안경 하나도 못 사는데 여기서는 2개나 살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뭐가 트렌드가 됐냐? K 안경 투어입니다. 서울에 오면 무조건 코스에 안경점이 들어가요. 숫자 하나 보실래요? 이거 진짜 놀라실 겁니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플랫폼 크리에이트립에서 안경 예약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5달 동안 이 안경 서비스의 거래액이 직전 5달 대비 무려 1608% 증가했습니다. 16배가 폭증한 거예요. 이용 국적을 보면 미국, 대만, 독일, 프랑스 정말 다양합니다. K-팝 그룹 에스파의 카리나가 착용한 안경이 특히 화제가 되면서 젊은 외국인 팬들이 그 안경 브랜드를 찾아 서울을 방문하기까지 한다고 해요. 한국 안경 시스템이 왜 이렇게 빠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대구 3공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대구 서구에 있는 산업단지인데 우리나라 안경테의 대부분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한때는 이탈리아, 일본과 함께 세계 3대 안경 생산지로 꼽히던 곳이에요. 오랜 세월 안경을 만든 장인들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렌즈든 테든 국내에서 빠르게 조달이 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안경원은 원스톱 시스템이에요. 한 지붕 아래에서 시력 검사, 렌즈 가공, 조립이 다 이루어져요. 다른 나라는 안과 따로, 안경점 따로, 렌즈 공장 따로 세 군데를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거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들이 서울에 왔다가 안경 2개, 3개씩 맞춰갑니다. 자기 나라에서 1개 살 돈으로 여기서는 여러 개를 사는데 그것도 30분 만에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안 놀랍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물건들을 한번 쭉 늘어놓아 볼까요? 김, 약과, 간말랭이, 손톱깎이, 초록대수건, 이불 열채, 양은 냄비, 뚱바, 요거트, 안경 3개. 참 이상한 목록이죠. 명품 하나가 없어요. 반짝이는 것도 없고 비싼 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네 살림살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밥상에 올리시던 것, 우리 아버지가 서랍에 두시던 것, 우리 할머니가 처마 밑에 매시던 것, 그 흔하디 흔한 것들. 그런데 재미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이 물건들이 지금 인천공항에서 세계 곳곳으로 날아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미국 어느 가정의 세면대 옆에는 대구에서 만든 안경이 놓여 있고, 대만 어느 안방에는 부산 국제시장에서 온 이불이 덮여 있고, 일본 어느 대학생의 자취방 냉장고에는 서울 편의점에서 사간 뚱바가 들어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가 정성껏 만들고, 빨리 내주고, 오래 쓸 수 있게 만들어 온 그 습관이 어느 순간 세계가 찾는 물건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 뿐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에만 1,071만 명이 우리나라를 다녀갔어요. 5월 한 달 외국인 관광 소비액은